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슈가보이,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가 1인 방송 콘셉트의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얻은 별명입니다. 이 설탕 넣는 거 보면 놀랄 텐데요 하면서 설탕을 듬뿍 넣어서 맛을 자주 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백종원 씨가 들으면 뜨끔할 만한 소식인데요. 정부가 오늘 보건의 날을 맞아서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품에 들어있는 당류의 양을 명확히 표시하게 규제한다는 건데요. 우리는 정말 달게 먹고 있을까요? 우리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다뤄봅니다. 먹는 이야기 준비하다 보니 이런 기사가 눈에 띄는군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 서울대공원 식신 이야기입니다. 서울대공원 동물 중에서요, 먹성이 가장 좋은 동물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시아 코끼리라고 하는군요. 하루에 마른 풀만 75kg, 과일이나 채소 24kg, 총 100kg 이상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흰 코뿔소가 뒤를 이었고요. 기린이 생각보다 많이 먹네요. 하루에 19.6kg의 먹이를 먹어서 4위 하마를 따돌렸습니다. 로랜드 고릴라는요, 샐러리, 양상추, 근대 같은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정부의 식생활 정책 대안 모델로 삼아도 손색이 없겠죠? 자, 오늘 첫 곡은요,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로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문가와 함께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할지, 정말 이 단맛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민선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 정부가 이렇게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심하게 달게 먹는 편인가요? 네, 이제 나라별 1인의 하루 총 당류 섭취량을 보면은 미국, 캐나다에 비해서 저희가 한 3분의 2나 반 정도에 해당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외국에 비해서 달게 먹는 거가 절대치는 적은 게 맞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가장 달게 먹는 연령이 10대에서 20대인데 그 층의 음료수를 통한 당류의 섭취가 2007년부터 11년 사이에 거의 2배로 증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거, 이게 문제라서 조만간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 같은 거죠. 그렇군요. 정부의 계획을 보면은 일단 10대, 20대만을 겨냥해서 나오는 정책은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 네. 보시기에는 일단 가장 시급한 거는 이 10대에서 20대의 당 섭취가 늘고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것도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성인층에는 사실 지금 주식을 밥으로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예. 네, 간편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성인층에서의 당류 섭취의 문제는 떡이나 빵 이런 거거든요. 과일류.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주식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 그 절대적인 양 자체는 그게 좀 덜 먹는 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먹는 해외에서는 실제로 설탕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영국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예. 영국에서는 이제 음료수에 100ml당 5g 이상 설탕이 들어있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겠다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이유가 아이들 학교에 많기도 하고 음료수를 통한 이 비만을 컨트롤 하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예. 그거를 통해서 당연한 비만으로 인한 이제 연간 사망률이 7만 명이나 사망한다는데 그런 것들을 좀 줄이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영국은 리터당 우리 돈으로 한 300원씩 세금을 매긴다. 이렇게 좀 네. 발표를 하는 것 같던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에 오늘 좀 발표가 될 텐데 이 설탕세 도입 여부도 좀 초미의 관심입니다. 네, 근데 아직 그 계획안 초안에서는
빠져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정확하게 설탕이 문제인가요? 단맛이 문제인가요? 양면이 있습니다. 이제 당류 전체에 있어서는 원래 식품에 들어가 있는 당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첨가하는 당이 있죠. 음식을 그렇죠. 만들 때 설탕을 넣는 거, 그리고 또 음료수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들어가는 성분들. 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사실은 지금은 첨가당의 개념이에요. 원래 네. 있는 음식보다는. 근데 이제 이 첨가당을 첫 번째로는 제어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과일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단 음식이지만 원래 들어가 있는 자연 식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식을 저희 원래 먹던 밥 같은 거를 바꾸게 되면 사실은 단맛에 익숙해지면서 일상적으로 달지 않고 몸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줄어드는 것도 양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주식이 바뀔 정도로 단 과일이나 이런 어떤 것, 뭐 양파 같은 경우도 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원래 있는 성분이기는 한데 가장 많은 것들이 사실 저희 이 환자를 보면서 문제가 되는 게 고령층에서의 과일 섭취가 많은 거, 빵, 떡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예. 사실은 빵 같은 경우에는 버터 같은 지방, 소금, 설탕이 모두같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고요. 예. 그리고 떡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설탕을 넣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음식에 있는 성분 말고 첨가당으로서의 문제가 크죠. 지금 주식이 첨가당이 들어간 주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첨가당이란 건 이제 거의 설탕이 되겠네요. 네. 추가적으로 그렇죠. 첨가를 하는 네. 거니까. 네, 뭐 꿀이나 이런 것도 넣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네. 보통은 지금 설탕을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꿀은 괜찮습니까? 꿀? 꿀도 근데 첨가당의 개념으로는 들어가고요. 예. 자연적인 거인 건 맞지만 원래 있는 음식이 아니라 거기에다 첨가해서 단맛을 넣는 거죠. 더. 네. 그런 것도 있군요. 꿀 자체를 섭취하는 걸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겠다라는 말씀인가요?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것도 이제 많이 먹으면. 과일도 내추럴한 거지만 그게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흰 쌀밥도 사실 너무 많이 먹으면은 뭐 사실상 설탕 덩어리처럼 몸에서 변한다. 그래서 뭐 잡곡이나 현미 먹는다. 이런 분들도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근본적으로 이제 당뇨 식사나 당뇨를 예방하는 식사가 잡곡인 건 맞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단순히 당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물론 쌀도 지방이 있지만 그러니까 다양한 성분이 들어가 있고 바로 당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쌀이 다른 성분보다 낫다는 거는 그게 바로 당을 올리는 단순당이 아니라 소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뇨를 일으키는 거를 조금 막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어느 정도로 달게 먹으면 이 당뇨에 걸릴 정도가 될까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당이라는 맛으로는 좀 개념이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 지금 권유하는 정도는 전체 열량 중에 총 당류 섭취로는 20% 이하 그리고 첨가당으로 10% 이하 이렇게 권유하고 있고 WHO도 첨가당을 10% 이하로 하고 5% 이하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단맛의 개념 이런 거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당류가 많이 섭취가 되는 부분이 젊은 사람들은 음료수나 빵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떡이나 과자나 과일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의 음료 부분에서는 커피가 많이 들어가요. 단 커피가.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절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게 그 삼시세끼 주식을 먹는 걸 제외하고 나서 커피나 어떤 빵이나 이런 것들을 하루에 몇 번 정도 먹는 건 좀 그나마 괜찮다. 우리가 몇 % 이래버리면은 잘 이게 손에 안 잡히거든요. 안 되죠. 이 식사하실 때 밥으로 먹는 잡곡밥으로 먹는 그 당 부분이 한 밥의 한 3분의 2 공기 정도 몇 끼니 드시는 거 하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커피는 보통 이제 설탕이 안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더 좋아는 하지만 저희가 더 권유를 하지만 좋아하게 되더라도 한 2잔 정도 또 2-3잔 이내로 제한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식사 후에 드시는 정도 이런 거고요.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조금만 찻잔에다가 몇 가지 과일을 조금씩 놔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간식 형태로 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찻잔 정도를 다양한 과일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같이 먹는 형태로 그런 정도를 섭취하시기를 원해요. 그렇군요. 앞서서 그 음료수를 통한 그러니까 요즘 그 착향 탄산 음료 있잖아요.
거기에 네. 이제 설탕물이라고 이제 거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음료수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첨가 당이 이거 좀 네.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초등학교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퇴출시켰다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규제가 필요합니까? 네, 앞으로 소아 비만 인구가 증가할 거를 고려를 하면 장차 그런 거를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비만이 가장 큰 문제고요. 예. 비만과 당뇨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도 지금 사실 아이들이 너무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좀 더 예. 비만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설탕도 그 중독될 수 있죠? 네, 그렇죠. 예, 그 설탕 단맛이 들어와야만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상태, 이게 중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뭐 식사 후에도 오후에도 자꾸 단 음식을 찾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기왕 근데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스트레스 네. 받을 때 당 떨어졌어 하면서 초콜릿 찾게 되는데 뭐 그 정도는 괜찮죠? 네, 하루에 뭐 약간의 그 기호식품 드시는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예. 문제는 주식을 거의 들지 않는 상태에서 기호식품을 먹는 거는 약간일 때는 문제가 사실 없지만 예.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주식을 통해서 힘을 유지를 해야 그 당을 당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식을 제대로 안 먹으면 그런 거 섭취가 아무래도 늘게 되고요. 몸이 열량이 없으면은 돌아가지가 잘 않으니까 기분이 좀 더 나빠지고 그리고 또 기억력이나 집중력도 나빠지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런 간단한 간식류를 찾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분을 줄이기 위한 첨가당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침은 우선 주식을 제대로 먹는 게 먼저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첨가하는 설탕류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게 이제 일상 저희가 식생활을 준비하는 데는 도움될 것 같습니다. 든든하게 어떤 주식을 잘 먹는 그 기준을 잡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냥 기호식품을 보조적으로 섭취하는 정도 이렇게 생활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마지막으로 그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식생활 전반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그 매 끼니 식사를 균형 있게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어떤 끼니는 국수로 먹거나 뭐 어떤 끼니는 빵으로 먹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사실 아침 식사가 지금 거의 40% 정도 젊은 사람들은 안 먹는다고 할 정도로 제대로 못 먹는 이런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아침 식사를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하게 된다면 김밥 같은 그런 탄수화물에다가 약간의 야채류 들어가고 이런 성분을 만약에 아침 식사로 드신다면 네. 거기에다가 우유같이 단백질이나 지방이 조금 같이 들어가 있는 성분 거기다가 사소한 과일 하나라도 같이 드시면 훨씬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가급적 끼니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조금씩 첨가될 수 있게 신경을 쓰시는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아무리 바빠도 끼니를 제 시간에 먹지 않는 거 이거는 어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류나 모든 거 이전에 예. 몸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어야 당이 들어와도 그거를 감당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첫 번째로는 사실 끼니를 제때 먹는 거를 제대로 하는 거 이게 우선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우리나라의 당 섭취 관련해서 정부 발표가 이제 나오는데 미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민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공항버스죠. 시내버스인데 공항버스라고. 6631. 운전할 때 힘든 것은 여러 가지죠. 손님들한테도 힘들고 도로상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많죠. 대중교통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차 내 안전사고가 많이 힘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의자에 살짝만 다쳐도 요즘은 전부 다 뭐 병원에 가 누워버리니까 거의 운전기사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줘요. 차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게 이제 운전사 책임이기 때문에 운전수한테도 이제 기사한테도 책임을 많이 있죠. 뭐 당부라기보다는 같이 좀 차에 들어오면은 이 손잡이를 잡고 또 핸드폰 같은 거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때도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고 또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손잡이를 잡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서서 사용하니까 그것들이 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그렇군요. 승객들이 많이 탔을 때 이렇게 무심결에 휴대전화 보다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렇게 커브를 돌 때 승객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항버스 6631번 버스 기사님께서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참여해 주셨거든요. 자, 이런 고충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오늘이나 향후에 이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좀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사님들도 브레이크 같은 거 밟을 때 또 이 시간에 쫓겨서 또 급하게 밟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로 조심하면서 우리가 안전한 그런 운행 상황을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특히 안전벨트도 꼭 매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하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저희가 선물 이런 것들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자, 1부 마무리할게요. 바네사 윌리엄스의 Save the Best for the Last 준비했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 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이현주 기자의 맛있는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자, 이번 주말 정말 서울 지역 벚꽃놀이의 정점을 찍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웰빙 전문 기자, 여행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건강한 기자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개나리 같은 예쁜 색깔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감사해요. 저한테 개나리 같다 말해주시는 분 올해 처음이시네요. 아, 그래요? 아유, 꽃 같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꽃처럼 아름다운 이현주 기자입니다. 말이 네. 자꾸 더듬어지네요. 네. 자, 오늘 벚꽃놀이 관련해서 서울 나들이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안산 아시죠? 경기도 안산요? 다들 이렇게 많이 아시는데 네. 서울시 서대문구에 안산이라는 나지막한 산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300m가 되지 않은 낮은 산인데 이 산 중턱을 따라서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자락길이라는 어여쁜 길이 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길 따라서 삼천그루의 벚꽃나무들이 이번 주말에 만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요. 아, 이름도 참 예쁩니다. 자락길, 자락길. 산자락. 그래서 이 길을 제가 또 추천드리는 이유는 네. 이번 주말에 금토일,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그 벚꽃 음악
음악회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길이 한 바퀴 둘러보는 한 7km 정도가 돼요. 네. 성인 걸음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인데 이 길의 70% 이상이 데크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뭐 유모차도 휠체어도 갈 수 있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고 네. 또 사이사이에 볼거리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조그마한 책방들도 있고 허브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메타세콰이어 숲도 있고 전망대들이 있어서 조금 쉬다가 바람 좋은 데서 앉았다가 풍경 좋은 데서 약간 서울 풍경도 관람했다 해서 반나절 이렇게 천천히 걸으시면서 그 약간 숲의 내음을 즐길 수 있는 곳이어서 가볍게 좋네요. 주말 나들이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이 서대문 구청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2-3번씩 운동으로 되게 많이 찾아가는 길이에요. 아, 그래요? 길이 평탄해가지고. 안산 자락길 벚꽃 음악회가 열린다는데 어떤 네. 공연들 준비되어 있나요? 금토일 오후 2시하고 4시에 이어지는데요. 네. 일단 뭐 그 4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통 무용 공연부터 뭐 미스코 밴드라는 인디 밴드가 음악 공연도 있고 내일이네요. 뮤지컬 갈라도 하고요. 그다음에 9일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청소년 수련관의 댄스 동아리의 댄스 공연도 있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여행 스키치의 공연이 또 있대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창작 연극단의 오케스트라 뭐 공연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연주랑 뭐 포크 밴드 동물원들의 콘서트가 있어서 서대문구청 블로그나 홈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2시, 7시 이렇게 다 일정표가 나와 있어요. 시간 맞춰서 보시면 좋은데 이걸 한 바퀴를 다 둘러보기 힘드시다 하면 그 홍제역에서 홍제역에 내리셔가지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대문구청 방향의 버스를 타시면 서대문구청 앞에 내리거든요. 그 앞에 이제 자락길 올라가는 이정표가 있는데 그 길로 올라오시면 바로 연희 숲속의 쉼터가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콘서트가 진행이 되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쭉 한 바퀴 돌아보시기 부담스럽고 콘서트만 가실 분은 동림분 역에서 오시는 길도 있긴 한데 홍제역 쪽을 이용하시는 게 콘서트를 즐기시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남산보다는 조금 높은 곳인 것 같은데 해발고도가. 네. 막 산을 올라가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요, 그 길이 진짜 평탄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260 몇 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길 올라서 그러니까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길이니까 잘 닦여 있는 거고요. 이제 부모님하고 모시고 가는데 우리는 휠체어가 없어요 하셔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입구에서 무료로 휠체어를 대여하고 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신청서만 쓰시면.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고 편안하게 휠체어 밀시면서 벚꽃 보실 수도 있고 음악도 들으시면 꽃 보고 음악 듣고 축제 즐기면 좋은 봄날 아닐까요? 네. 일단 활용점정은 먹는 거죠. 네. 서대문구. 이 연희동 근방인데 맛집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홍제역 추천드렸잖아요. 홍제역 3번 출구에 내려서 버스를 타시는데 그 3번 출구 이제 맞은편으로 이제 오시면 홍제역에 인왕시장이라는 시장터가 있어요. 시장이 가면 이제 뭐 자글자글 먹을거리가 많은데 일단 축제 잔치와 어울리는 음식이 저는 국수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국수. 약간 그렇게 시장편에 있는 국수집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시장 안쪽에 원땡국수라는 되게 1955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국수집이 하나 있어요. 메뉴는 딱 2가지예요. 비빔국수, 잔치국수. 그래서 500원, 1,000원씩 더 내면 이게 곱빼기를 주는데 기본 양도 되게 푸짐해요. 그러니까 큰 기교가 없는 맛이에요. 비리지 않은 기본적인 멸치 육수에다가 그 면을 삶아 놓고 거기에다가 그 쫑쫑쫑쫑 파에다가 고춧가루, 김가루 올려주시는데 그 자체로 정말 똑 떨어지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할머님이 갈 때마다 김치를 담고 계시는데 너무 이렇게 진득하지 않은 약간 아작바작한 김치랑 깍두기를 주시는데 그거 얹어가지고 국수 후루룩 드시면 약간 꽃축제, 꽃잔치의 마무리를 기분 좋게 끝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사실 비빔국수가 맛있는 집은 약간 그냥 잔치국수가 좀 덜 맛있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다 맛있습니까? 저는 둘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이 가면 하나씩 시켜서 먹는데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데 적당하게 약간 양념이 되게 감칠맛이 돌아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화려하거나 3,500원, 4,000원에 기교 부리지 않은 맛인데 그 자체로 되게 딱 기분 좋은 한 그릇의 맛이에요. 야, 참 이 국수 하나에 또 이렇게 군침이 도네요. 그리고 제가 또 다니는 집은 홍제역 바로 입구에 거기도 있어요. 약간 국수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은 좀 늦게 문을 열어요. 이 집은 바로 재면을 하는 집인데 재면을 하는 집인데 문제는 이 집 할머니는 가끔 문을 자주 안 여셔가지고 제가 이 집을 먼저 가라고 추천드리기가 좀 두려운 게 수시로 문을 안 여시더라고요. 날씨가 조금만 안 좋아도 안 여셔서 혹시 가시다 그 집이 문 열어 있으면 거기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저희가 뭐 정부 설탕과의 전쟁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건강하게 밥 먹는 법 얘기했는데 이렇게 여행 한번
가서 한 그릇 맛있게 국수 먹고 오는 그리고 거. 자락길을 걷는 것 괜찮습니다. 자체가 건강한 여행이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숲과 내음하시고 맛있는 국수로 주말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되고 맛있는 먹거리도 보고 좋습니다. 오늘 얘기 듣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여행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계속 비기네요. 아, 제가 이겼어요. 아, 졌다. 아, 이제 이겼네요. 네. 제가 가위바위보를 진짜 못하거든요. 항상 지는 편인데 네. 오늘 이겼습니다. 저한테는 이기셨네요. 네. 밥 사세요. 좋습니다. 네. 진 것 같은데. 이기다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네, 이기다는요, 중국어로 네. 이응이라고 해요. 네? 이응. 이응. 한 번 더, 이응. 이게 끝이에요? 끝. 이응. 너무 쉽죠. 이제 끝낼까요? 너무 쉽네요. 네, 지다도 배워야죠. 일단 지다는 슈. 한 번 더, 슈. 이것도 쉽네요. 슈. 네, 슈, 요건 지다. 잉. 네, 이응, 이기다. 그냥 잉이 아니라 약간 이응. 약간 이응이에요. 우리의 이응을 그렇죠, 이야기하듯이 이응. 이응. 그리고 슈는 지다. 슈. 슈. 한 번 더, 슈. 슈우. 이걸 이어붙인 느낌이에요. 맞아요. 슈. 발음이 쭉 뻗어가는 느낌. 슈. 그럼 이거를 합치면은 네. 승패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슈잉이라고 해도 되고요. 예. 슈잉 그러면 지고 이기다라는 뜻이고 승패를 말하고요. 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샹빠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샹빠이. 한 번 더. 샹빠이. 샹빠이. 네, 이길 승자랑 질 패자를 같이 결합해서 샹빠이 승패. 그렇군요. 네. 샹빠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승패를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어릴 적에 가위바위보거든요. 그렇죠. 가위바위보는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네, 가위바위보는요. 네. 일단 중국어로는 바위를 먼저 표현을 하거든요. 네. 바위는 石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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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는 剪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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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보는 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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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위, 가위, 보라고 하거든요. 중국어로는 石头剪子布. 실제로 이런 거 하나요? 해요. 중국인들도? 네, 중국인들도 해요. 石头剪子布. 한 번 더. 石头剪子布. 石头剪子布. 네. 이거 정말 여기서만 배울 수 있는 표현이네요. 맞아요. 그렇죠? 책에 안 나오던데. 생생 중국어. 그래서 오늘 이기다 잉. 네, 잉. 그리고 지다 슈. 바위, 石头, 가위, 剪子, 보.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再见. 이응. 오늘 단어가 재밌네요. 2487번님. 저희 딸도 재밌는지 계속 따라합니다. 이응, 슈.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이렇게 정말 실생활 속에서 정말 사소한 것도 여러분 궁금하실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 친절하게 알려드리니까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운전하면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특히 운전 기사분들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가 목소리를 들려드릴 참여 기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역시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방송 참여 기회까지 제공하겠습니다. 자, 데비 깁슨의 일렉트릭 유스 듣고 가시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이고요. 서울시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김선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김선희입니다. 예. 자, 이제 어제 오늘 좀 비가 부슬부슬 왔지만 서울에도 어쨌든 봄꽃들이 활짝 피고 있습니다. 김 기자께서는 꽃 구경 다녀오셨어요?
사실은 제가 네. 그 수험생 엄마라서요. 아이도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힘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군요. 어제 마침 비가 오기 전에 밤에 서울에도 잠깐 비가 내렸는데요. 네. 낮에 이제 취재차 남산에 갔다가 정말 제대로 꽃 구경을 했네요. 일을 야. 하면서 너무 예쁘게 개나리와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꽃이 주는 어떤 마음의 위안이랄까요? 그런 그렇죠. 것을 정말 제대로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를 두고 계셨군요. 그 책상에다가 예쁜 꽃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마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나저나 이 여의도에서는 여의도에서는 이번 주 벚꽃 축제가 이제 한창인데 버스나 지하철 막차 시간 연장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버스와 지하철 막차 시간이 연장되는데요. 서울시는 이 기간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여의도를 지나는 버스 막차 시간을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 또 국회의사당을 지나는 지하철 9호선의 운행 횟수도 164회로 늘어납니다. 축제 시작과 함께 이미 여의 서로 1.7km 구간과 순복음교회 앞 1.5km 구간은 이미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차량 운행 통제도 월요일 정오까지 계속됩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여의도 공영주차장 평소에도 여유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차는 주고 그렇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 기간에 이쪽으로 차를 가지고 간다는 거는 그만큼 마음을 단단하게 드셨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 막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좀 동물 얘기입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네. 일단 서울대공원이 실시한 재밌는 조사, 먹보 대장을 뽑았죠? 네, 그렇습니다. 영예 1등은 아시아 코끼리였습니다. 네. 아시아 코끼리, 이제 코끼리 덩치가 워낙 크니까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루에 먹는 양이 102kg, 0.1톤이 넘습니다. 아이고. 건초가 75kg, 과일과 채소가 24kg, 또 배합사료를 2kg이나 먹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먹는 데 드는 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루 밥값이 74,700원. 이걸 한 달러 따져 보니까요. 220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많이 먹는 만큼 배설량도 많습니다. 하루에 무려 150kg이나 됩니다. 네. 2등은 흰 코뿔소였는데요. 하루 27kg을 먹는다고 하니까요. 1등인 코끼리에 비하면 5분의 1에 불과한 것이죠. 가장 조금 먹는 소식가는 타란툴라 거미였습니다. 네. 하루에 귀뚜라미 2-3마리만 먹는데요. 아하. 그래서 하루 식비는 17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거미처럼 소식해야 되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식탐이 많아서. 그리고 또 세월호 참사가 지난 지 이제 2주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한마디 했죠? 그렇습니다. 벌써 다음 주인데요. 박원순 시장이 안전대책 점검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 그러면서 시민 안전이 걸린 문제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나중에 후회할 바에는 과하다는 말을 듣더라도 단 1%라도 허투루 넘기지 말라는 거죠.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고요. 인도 콜카타에서는 고가도로가 무너지면서 수십 명이 숨진 것을 예로 들면서 서울 역시, 대도시인 서울 역시 100% 안심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에게는 이 세월호뿐만 아니라 가슴 아픈 사고가 적지 않았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그다음에 삼풍백화점 붕괴 등등. 그렇죠. 떠올리면 참 가슴 아픈 그런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또 보호하는 것이 공공기관 또 공직자들의 최종 목표라고도 했는데 이런 마음 끝까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시죠. 내일 금요일입니다. 킨의 언더 프레셔 준비했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